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스북의 3분기 실적, 페이스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주제들을 챕터들로 나눠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영역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뉴스, 페이스북이 드디어 메타버스에 푹 빠져있더니 기업의 이름, 사명을 메타로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요거는 솔직히 구글이 맨 처음에 했었던 거죠. 구글이 구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알파벳이라는 모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구글, 유튜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접목을 시킨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보다는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겠다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티커도 원래 FB였는데 이번에 메타 META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이제 바로 페이스북의 실적을 살펴볼 건데요. 페이스북의 실적이 솔직히 그렇게 좋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계절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B2C 기업들은 전부 다 4분기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오고 1분기 실적이 가장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출이 쭉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쭉 오르다가 살짝 내려갔다,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9년도도 그렇고 1분기부터 이렇게 쭉 오르다가 20년도 1분기에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20년도부터 4분기까지 쭉 올라가다가 21년도 1분기에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21년도 2분기 실적과 21년도 3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꽤 많이 증가를 해줘야 하지만 많이 증가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다. 매출 측에서도 일단 첫 번째를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페이스북의 일간 이용자 수 자체는 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현재 28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도 살짝 보이는 게 요 약간 상승 각도가 약간 누워있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역시 쓸 사람들은 다 쓰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플의 광고용 API IDFA 체인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사진인데, 요즘에 애플 쓰시면은 앱을 설치하실 때마다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요런 팝업이 다 뜨잖아요. 사실 요런 것들 뜨면은 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애플 기기에서 페이스북이 수집을 하던 정보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일단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이거든요. 타겟 광고에 대한 거는 바로 뒷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요거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타겟 광고의 정확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뭔가가 불안하니까 페이스북의 광고를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광고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순간 페이스북은 바로 매출 감소로 얻어맞을 수 있게 되며, 그게 현재 이번 분기 매출의 소폭 증가를 보였던 게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타겟 광고는 간단하죠. 요즘에 페이스북이 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배너 광고, 막 노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니면 그 광고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클릭을 하는지 요거까지만 측정을 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CTA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광고를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한 이후에 저희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광고를 클릭한 후 물건을 샀는지 아니면 앱을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은 뭔가 가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이 광고를 보는 것 자체는 페이스북 앱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타사 앱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타사 앱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페이스북 앱은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론상으로는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애플이 요거를 접근을 할 수 있게 뭔가 API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제공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광고를 클릭을 해가지고 다른 앱으로 이동을 했을 때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페이스북한테 알려줬었는데 요거를 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여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사람이 이 광고를 봤을 때 가장 많은 물건을 살까,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동으로 광고를 돌려주는 시스템을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요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은 정확도 있게 타겟 광고를 집행해주지 못한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은 글로벌 공급사슬 문제인데요. 요거는 생각보다 저는 재밌었어요. 기업들이 현재 판매를 할 물건이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부족하거든요. 간단하게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팔 물건이 많을 때처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지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개가 있을 때는 100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면은 물건이 5개가 있을 때는 굳이 100의 광고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이 광고비를 반토막을 내도 똑같은 효과를 내겠죠. 광고 예산 자체를 줄이는 느낌이 많이 들고, 광고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페이스북의 매출 감소에다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플만 해도 반도체 부족해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못 파니까 애플이 물건을 많이 못 파는 만큼 광고비를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공급사슬 문제와 애플 데이터 관련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특히 공급사슬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매크로 문제라고 부르는데 언제 어디서부터 요 공급사슬 문제가 해결이 될지, 물론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 길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 요렇게까지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대부분 내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고, 애플이 데이터를 안 줬을 때 정확도 측정이 어렵다는 이제 단점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광고주들 입장에서 내가 얼만큼의 돈을 10,000원을 썼을 때 얼만큼의 효과, 1.5만 원의 효과가 나오는지 1.7만 원의 효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가 어려워지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0.7 쓰자, 0.7로 해버리자 해서 리스크를 그냥 줄여버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유가 타겟 광고 때문인데, 타겟 광고가 만약에 안 된다면 페이스북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노출수 기반 약간 미디어, TV 채널들이라든지 아니면 배너 광고들이 다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요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장기적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SNS 측면, 현재 페이스북의 주력 사업이죠. 젊은 층이 이탈을 하고 있다. 요거는 최근에 내부 고발 관련해서 엄청나게 핫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만 해볼 거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정말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2021년도에 막 메타버스 관련된 거에 투자를 하느라 비용이 11년 달러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기업 이름도 바꾸고 사명도 바꾸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도 분리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리포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있다. 두 가지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페이스북은 SNS잖아요. SNS 입장에선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SNS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고, 사용량, 사용 인게이지먼트라고 부르는데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요거 두 개가 곱해져가지고 이제 광고 지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도 접속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포스팅을 하지 않으면은 광고를 둘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팩터가 중요한데, 요게 13세부터 17세, 18세부터 29세의 추이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유저가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포스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자체가, 현재 세대 자체, 현재 트렌드 자체가 뭔가 SNS에다 콘텐츠를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30대만 유일하게 시간 활용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났고, 그 밑에 30세 이하 분들은 전부 다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보면 이건 좀 충격적인데 많이 줄은 거거든요. 이거는 메시지를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은 지금 13세, 17세가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7번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14번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근데 요 폭이 저는 생각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30 이상인 분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좀 재밌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하여튼간에 확실하게 10대들한테 페이스북이 그렇게 매력적인 플랫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SNS 같은 것들에게 젊은 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성장 동력 또는 유지를 매출을 최소한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젊은 층이 유입이 되고 올드한 층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SNS의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대 때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플랫폼에 중독을 시키고 뭐 무슨 진입장벽 같은 걸 만들어서 못 나가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20대부터는 이제 소득이 생기니까 이들을 기반으로 뭐 광고로 수익화를 하든지 구독 모델로 수익화를 하든지 약간의 수익화를 하고 30대부터는 정말 30대에서 40대가 저희가 돈을 가장 많이 벌 때거든요. 이때부터는 정말 정말 다 수익화를 하는 과정이 지금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10대를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향후 20년간은 당연하겠지만 하향 추세를 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때문에 미래 가치가 박살이 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페이스북이 요거를 굉장히 잘 해결했었어요. 사실 2010년도 초반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 2010년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을 인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신규 유저를 모집을 하고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왓츠앱으로 유입된 인구를 페이스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SNS 간의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릴스 있잖아요. 릴스가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앱으로도 릴스를 볼 수 있게끔 그런 뭔가 앱 간의 경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문제는 그 이후 시도에서 다 좀 망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망한 케이스로는 13년도에 스냅을 3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CEO인 에반 스피겔이 거절을 했었죠. 그다음에 요거는 또 이것도 재밌는데 16년도에 구글이 스냅을 30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시도를 했는데 역시 또 거절을 하고 네, 현재 시가총액 스냅의 시가총액이 87빌리언 달러 이것도 엄청 많이 빠졌죠. 그래서 최근에 110빌리언 달러 넘게 가는 게 많이 빠져가지고 현재 87빌리언 달러인데 참 스냅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게 틱톡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틱톡 같은 플랫폼을 좋아하고 틱톡 같은 것들은 릴스로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가 있는데 저는 스냅은 페이스북에 어떻게 커버를 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 요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층이 확실히 좀 변하고 있어요. 이게 취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고 요거는 제가 소비재 이야기를 할 때도 다 브랜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대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고 니시 브랜드에 대한 정말 소규모 브랜드 뭔가 확실한 기능과 디자인과 나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일반화된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이런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고 근데 요거에 만약에 묶인다고 하면 저는 아마존도 좀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월마트나 아마존은 그냥 뭐든지 다 팔아요 이런 컨셉이잖아요. 근데 추위 같은 것들은 우리는 애완동물 용품만 팔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취향이 뚜렷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니시한 플랫폼, 니시한 제품을 팔고 있는 그러니까 한 품목만, 그러니까 신발만 팔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의류만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스냅은 솔직히 요즘 들어서 느낌은 그냥 20대들 모일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약간 페이스북처럼 그 기능을 늘리자 이런 느낌인데 틱톡은 좀 단순한 편이죠. 그냥 짧은 동영상, 짧고 재밌는 동영상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매칭을 시켜줘서 볼 수 있게 하는 틱톡을 볼 때는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뭔가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틱톡 같은 거는 조금 용도가 확실한 플랫폼을 선호한다는 것을 조금 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제가 뭔가 리서치를 하다가 봤는데 페이스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신세대들한테 핵심 가치를 어필하는 게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10대들 아니면 20대들만 해도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세대거든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얘한테 전화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얘하고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페이스북 같은 거에서 묶여 있어야 된다? 아니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활동을 해야지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미 그냥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페이스북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항상 요거에 대한 열망 또는 갈망이 있었죠. 아니면 열등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요거는 오늘자 뉴스 가져왔는데 페이스북이 스마트워치도 만들려고 한대요. 여기에 심지어 카메라도 박혀 있고 이제 레이반이랑 스마트 클래스도 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오큘러스 퀘스트 요거 VR 기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요거는 AR이고 이건 VR이고
그래서 보면은 페이스북이 정말 OS 플레이어라든지 하드웨어 플레이어들한테 갑질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들 보면은 뭐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애플, 삼성 이런 플레이어들, 그 OS 플레이어들에게는 애플의 iOS 아니면은 애플의 macOS, 구글의 안드로이드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얘네들이 뭔가 OS 측에서 끊어버리면은 페이스북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그 OS 위에 올라가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인 브라우저 역시 크롬이라든지 엣지라든지 사파리, 크롬 구글 거고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사파리가 iOS 애플 거죠. 그래서 애플은 정말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심지어 하드웨어도 여기서는 삼성은 뭐 반도체부터 다 하기는 하는데 여기는 퓨어 CPU 플레이어들 아니면 퓨어 프로세서 플레이어들이고, 애플은 설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진입 장벽을 쌓아둔 것 측에서 보면은 애플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데이터를 안 주면은 그렇게 발언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VR로 넘어갈 거라고 페이스북은 생각을 하고, 만약에 VR로 넘어가게 되면은 OS하고 하드웨어하고 둘 다 페이스북이 할 것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VR, AR 쪽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저커버그 형의 목표 아니면 포부가 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너무 기약이 없어요. 너무 기약이 없어서 저는 페이스북을 정말 옹호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사기 어렵겠다, 저커버그 입장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팔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이라는 기업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웬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신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성장률에 티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큰 거를 해야 되는데, 큰 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긴 기간과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죠. 뭐 당연하겠지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자본은 충분하니까 기간이 필요한데, 투자자들은 기간을 그렇게 기다려줄 생각이 없는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페이스북 주가가 두려워진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고, 현재 약 20% 정도의 직원이 VR과 AR 사업, 요거를 뭐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죠. 페이스북은 지금 20%의 직원이 VR, AR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매출의 현재 2.5% 정도만 지금 VR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 매출이고 VR, AR에서 발생하는 매출인데, 요거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별로인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이쪽 측이 거의 10%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저만 페이스북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저커버그가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매번 요거죠. 메타버스 아니 AR, VR은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향후 1년에서 3년간 비즈니스적인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것이야,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돈을 벌 생각은 많이 안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 1년은 뭐 아니라고 해도 3년 동안 돈을 벌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3년간 AR, VR에서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굳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나? 투자자가 아니라 제가 든 생각이에요. 3년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미래 가치도 굉장히 불분명한데 이 페이스북 주식을 지금 들고 있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문득 하게 됐고, 요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다른 비교군 기업이 생각이 났어요. 그건 바로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을 볼 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1에서 3년간 돈은 굉장히 잘 벌겠죠. 얼마나 훌륭한 기업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광고 시장을 구글과 함께 과점이니까 돈을 잘 벌고 갑자기 뭐 적자로 돌아선다든지 갑자기 큰 폭으로 역성장을 한다든지 요런 일들은 저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게 잘 할 것이다. 문제는 중기간 3에서 7년 정도인데 3에서 7년 정도로 봤을 때 성장 동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매출얼이라든지 새로운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고객 경우에는 이미 쓸 사람들 30억 명이 다 쓰고 있는데 더 이상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새로운 매출원을 생각을 해봐도 뭔가 CTA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물건을 살 때만 광고비를 청구하는 그러한 혁신적인 방법, 아니면은 CTC, 요것도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처음 클릭할 때마다 광고료를 청구하는 방법 같은 정말 혁신적인 무언가가 탄생하지 않는 한 중기적으로는 정말 힘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심지어 10대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성장 동력,
요만큼 빠지면은 요만큼 충원이 돼야 되는데 요만큼 빠지고 났는데 요게 충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요 덩어리가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대들의 이탈도 조금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봤을 때는 메타버스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저는 분석이 조금 가능하지 않다,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응원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뭔가 성장 동력들이 안 보이니까 무서운 사례들이 막 생각을 하기 시작이 나요.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이후에 시스코 아니면 오라클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요 세 기업들이 갑자기 저는 생각이 나고, 이 세 기업들은 돈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잘 벌었어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충분히 큰 시장에서 잘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요 세 기업들 전부 다 거의 과점이죠. 얘는 네트워크 장비, 얘는 B2B 소프트웨어, 얘도 뭐 B2B, B2C 소프트웨어, OS 사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큰 마켓에서 충분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성장이 없었던 것이죠. 진입장벽을 기반으로 한 영업이익률도 어마무시하고요, 이 세 기업들은. 그래서 이 세 기업의 주가를 보면 일단 시스코, 닷컴 버블이 여기였거든요. 아직 신고점을 탈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 역시 닷컴 버블이 여기였고, 거의 2019년도쯤 와서야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신고가를 뚫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마다 요 각도로 보셔야 돼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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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고. 근데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요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주식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를 보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건 정말 미친 상승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CEO별로 주가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빌 게이츠 아저씨가 사업을 하실 때는 어마무시하게 주가를 띄워놨어요. 그다음에 발머 형이 돌아오시더니 한 10년간 주가가 횡보를 했고, 그다음에 사티아 나델라 형이 와가지고 클라우드 쪽으로 건들기 시작을 하고 전부 다 구독 모델로 바꾸기 시작하더니 다시 주가가 살아나가지고 위로 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 각도하고 당연히 요 게이츠 형태는 거의 스타트업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쏘아 올린 거고, 나델라 형태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막 20대 기업 막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업 안에 대기업 반열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더 키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겠으나 각도 자체가 틀립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요 빨간색 막대를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고, 요 축 자체는 로그 그래프여가지고 요 각도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성장률 자체는 이미 만약에 게이츠 형 때처럼 갔으면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거의 800불이 가 있어야 되는 한 2배, 한 2.5배 정도 더 성장을 해야지 각도가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스북이 만약에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장의 끝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자본하고 돈하고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캐피탈하고 타임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일단 회사가 돈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현금만 62빌리언 달러, 한화 70조 원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70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한국의 2021년도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데 든 예산이 558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현금 보유량이 국가 예산의 12.5%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을 비교할 때 코스피 시장보다 애플이 더 크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금을 그냥 계좌에다가 모아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페이스북의 주가가 비싸다 한다면은 저는 페이스북을 쳐다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PR이 한 23배 정도 돼요. PR 23배면은 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갑자기 확 빠졌을 때 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주가가 아니어서 지금 팔고 도망가자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주가, 그냥 적절한 주가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